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일요일 오전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국내장은 연휴로 쉬고 있지만 이번에 나온 반도체 수출 숫자는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8월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99억 5,2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4% 늘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6.8%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절반을 반도체가 책임진 셈이죠. 숫자만 보면 당장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나올 합니다. 근데요, 삼성전자 주주가 정말 알고 싶은 건 수출이 많이 늘었다는 사실보다 이 호황이 얼마나 오래 이어지고 이익과 주가에 어떻게 남느냐는 겁니다. 155.4%라는 증가율은 분명 강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약 2.6배고 8월 초순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최대 규모까지 올라왔으니까요. AI 서버 투자와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기대에만 머문 게 아니라 실제 통관 숫자로 잡혔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가 기사와 전망에만 있던 게 아니라 해외로 팔린 금액에서 확인되기 시작한 거예요.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업황 회복을 믿을 근거가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그렇다고 이 열흘간의 숫자만으로 앞으로의 실적과 주가가 모두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 이번 통계는 월간 합정치가 아니라 1일부터 10일까지의 잠정치입니다. 특정 시기에 선적이 몰렸거나 지난해 비교 기준이 낮았다면 증가율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55%라는 숫자의 크기에만 취하기보다 11일부터 20일까지의 중순 수출과 월말까지 합친 전체 흐름이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순에 강했던 수출이 중순과 월간에서도 유지되면 단순한 선적 시점 차이를 넘어 실제 수요가 넓게 살아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뒤로 갈수록 증가세가 빠르게 줄면 시장의 기대도 조정될 수 있죠. 증가율과 함께 절대 금액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해 수출이 부진했다면 비교 기준이 낮아 증가율이 크게 나올 수 있지만 이번에는 약 100억 달러라는 실제 금액도 초순 기준으로 강하게 잡혔습니다. 그렇다고 155%가 매달 반복돼야 호황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비교 기준이 높아지면 증가율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증가율이 둔화돼도 절대 수출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기업이익이 계속 올라간다면 사이클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숫자의 속도와 수준을 따로 봐야 하는 이유죠. 슈퍼사이클은 수출액이 한번 크게 나왔다고 붙이는 이름이 아닙니다. 제품 가격이 오르고 출하량이 늘고 고객 주문이 길어지며 기업 이익점만까지 계속 높아지는 흐름이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공장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제품 가격만 올랐는데 출하량이 줄면 매출은 버틸 수 있어도 공장 전체가 바빠졌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출하량만 늘고 가격이 떨어지면 많이 팔아도 이익이 생각만큼 남지 않을 수 있죠. 가격과 물량, 가동률과 마진이 같이 좋아질 때 시장은 그 업황을 길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수출 금액 다음에는 메모리 가격을 봐야 합니다. D램과 낸드의 고정거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지, 현물 가격과의 차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처럼 수익성이 높은 제품의 수요가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수출액이 늘어도 가격 상승만으로 만들어진 결과인지 실제 물량까지 늘어난 것인지는 이익의 질이 다릅니다. 삼성전자에는 범용 메모리 가격 회복도 중요하지만 고부가 제품 비중이 얼마나 높아지는지가 더 중요해요. 같은 매출을 올려도 어떤 제품을 팔았느냐에 따라 남는 이익이 달라지거든요. 수출이 영업이익으로 바뀌는 과정에는 가동률도 들어갑니다. 반도체 공장은 감가상각처럼 생산량과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공장이 적게 돌아갈 때는 제품 하나가 부담하는 비용이 커집니다. 주문이 들어 가동률이 올라가면 같은 설비에서 더 많은 제품을 만들면서 단위당 비용을 낮출 수 있죠. 여기에 판매 가격까지 오르면 매출보다 이익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수출 증가와 함께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치가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보는 이유입니다. 재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고객과 제조사의 재고가 줄어들 때 힘을 얻고 주문보다 생산이 빨리 늘어 재고가 다시 쌓일 때 흔들립니다. 고객이 필요해서 주문을 늘리는 건지 가격이 오를 것 같아 미리 사두는 건지도 구분해야 하죠. 실제 서버 설치와 데이터 센터 가동이 따라오면서 메모리가 소진된다면 주문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유통 단계의 재고가 쌓이고 고객이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면 수출 증가 속도가 둔화될 수 있어요. 수출 숫자만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재고와 주문 기간이 보여줍니다.
HBM과 서버용 D램의 제품 구성이 삼성전자 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양과 성능 요구가 커지면서 고부가 제품의 중요성이 높아졌잖아요. 이 시장에서는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성능과 전력 효율을 맞추고 수율을 안정시켜 제때 공급해야 매출이 이익으로 남습니다. 수율이 낮으면 같은 웨이퍼를 투입해도 판매할 수 있는 정상 제품이 줄어 원가가 올라갑니다. HBM 출하가 늘어도 수율과 마진이 따라오지 않으면 주주가 기대한 만큼 이익이 커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SK하이닉스와 함께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수요에 먼저 반응하고 삼성전자가 범용 D램과 낸드, HBM 경쟁력 회복을 통해 뒤따를 수 있어요. 두 종목이 함께 강해지고 외국인 매수도 같이 붙는다면 시장이 메모리 업황 전체를 사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종목에만 거래가 몰린다면 시장이 제품 경쟁력과 이익 성장 속도를 선별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죠. 삼성전자만 계속 보면서 왜 움직임이 느린지 답답해하기보다 두 회사의 외국인 수급과 거래 대금을 비교하면 돈이 업황을 사는지 경쟁력을 고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도 주가 반응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메모리 이익이 빠르게 좋아져도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의 비용, 스마트폰과 가전의 수익성이 전체 실적에 함께 반영되거든요. 반도체 수출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전자 전체 이익이 같은 속도로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다른 사업부가 안정적으로 현금을 만들고 반도체 적자나 비용 부담이 줄면 이익 회복의 폭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호황과 삼성전자 전체 실적을 한 번 더 연결해야 합니다. 장비와 후공정은 기업들이 이 호황을 얼마나 길게 믿는지 보여주는 곳입니다. 메모리 회사가 주문 증가를 일시적이라고 판단하면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고객 주문이 길어지고 생산 능력이 부족해지면 증설과 공정 전환, 패키징 투자가 뒤따를 수 있죠. HBM 장비, 테스트와 패키징, 소재 종목에서 실적 전망과 거래 대금이 함께 살아나는지 보면 대형주 밖으로 기대가 확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비주가 하루 급등했다고 곧바로 투자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실제 발주와 수주 잔고가 따라오는지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은 이런 숫자들을 한꺼번에 비교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늘었다는 기사 하나만 보고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메모리 가격, 실적 추정치, 환율, 미국 반도체 흐름, SK하이닉스와의 상대 경쟁력을 함께 계산하죠. 수출 호재가 나온 뒤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같은 방향으로 들어오고 거래 대금이 종가까지 유지된다면 업황 재평가가 주가로 번지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은 오르는데 외국인이 팔고 거래 대금이 빠르게 식는다면 이미 알려진 호재를 이용한 단기 반응의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공급이 너무 빨리 드러나는 위험도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주문이 부족해 보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사도 생산을 늘리고 싶어집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의 증설과 가격 경쟁도 무시할 수 없죠. 수요보다 공급이 더 빠르게 들면 처음에는 출하량이 좋아 보여도 가격과 마진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진짜 슈퍼사이클은 수요가 강한 동시에 공급이 무질서하게 늘지 않아야 오래갑니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 계획과 가동률, 고객 주문 기간을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설비 투자가 늘어난다는 뉴스도 무조건 호재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수요가 확실한 상태에서 병목을 풀기 위한 투자는 성장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경쟁사가 모두 동시에 생산 능력을 늘리면 몇 분기 뒤 공급 과잉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가는 실제 공급이 늘기 전에 위험을 먼저 반영하기도 합니다. 투자 규모만 볼 게 아니라 어떤 제품에 투자하는지, 고객 주문이 확보되는지, 기존 설비의 가동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소위권은 155%라는 숫자를 보고 목표를 무조건 높이기보다 이익 전망과 외국인 수급이 계속 따라오는지를 확인하세요. 본전권은 수출 호재로 잠깐 가격이 움직였다고 전량을 정리하거나 다시 밀린다고 성급하게 비중을 밀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손실권은 좋은 업황과 내 매수가 회복을 같은 이야기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타기는 저점이 안정되고 외국인 매도가 둔화되며 거래대금이 회복될 때만 검토해야 해요. 현금 대기자는 첫 움직임을 놓쳤다는 불안보다 수출과 가격, 수급이 여러 번 같은 방향을 보이는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레버리스 계좌에는 반도체 호황이 오히려 위험한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번에야말로 한 번에 복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업황이 좋아도 주가는 환율과 금리, 외국인 차익 실현 때문에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작은 조정도 담보 여력과 강제 청산 위험으로 이어지죠. 추가 매수보다 비중 축소와 현금 회복을 먼저 생각하고 반등이 나올 때 레버리지를 줄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좋은 산업을 들고 있다는 확신과 감당할 수 없는 비중을 유지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가 슈퍼사이클의 조건을 계속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155.4%라는 숫자는 기사 한 줄로 볼 수 있지만 그 다음 중순 수출이 이어지는지, 월간 수출에서도 강한 흐름이 남는지, 메모리 가격과 재고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각각 다른 시점에 나옵니다. 여기에 외국인 현물 및 선물, 환율,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장비와 후공정 거래대금까지 붙이면 확인할 항목이 너무 많아져요. 결국 좋은 숫자를 알고도 어느 순간에 비중을 지키고 어느 순간에 경계해야 하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는 반도체 수출 속보를 보내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발표된 숫자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155% 증가가 진짜 슈퍼사이클의 조건으로 이어지는지를 계속 검증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초술 수출에서 시작해 중순과 월간 수출로 흐름이 이어지는지, 메모리 가격과 실적 추정치가 함께 올라가는지,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실제로 담는지를 한 줄로 연결합니다. 기대가 커지는 속도와 실제 숫자가 따라오는 속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일요일 오전에는 먼저 155%라는 숫자를 세 부분으로 나눠봅니다. 가격이 올라 수출액이 커진 부분, 실제 출하량이 늘어난 부분, HBM과 서버용 D램처럼 비싼 제품 비중이 높아진 부분을 구분하는 겁니다. 수출 총액만 보면 셋이 섞여 있지만 삼성전자 이익에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가격과 물량이 함께 들고 고부가 제품 비중까지 높아진다면 이익의 힘은 더 단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 효과가 대부분이고 물량이나 제품 구성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다음 통계에서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여기에 실적 추정치가 실제로 반응하는지도 붙입니다. 수출액이 늘어난 뒤 증권가의 반도체 이익전망과 삼성전자 영업이익 예상이 함께 올라간다면 호황이 기업 가치로 번지는 과정일 수 있어요. 반대로 수출 숫자는 강한데 이익 전망이 제자리라면 원가, 수율, 제품 구성이나 다른 사업부 비용에서 부담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좋은 통계만 반복하기보다 그 통계가 매출과 마진, 목표가의 전제를 바꾸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야 수출 호재와 내 계좌의 기대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메모리 가격과 해외 반도체 반응을 연결합니다. D램과 낸드 가격 전망이 유지되는지, 마이크론과 미국 반도체 지수에 업황 기대가 남았는지, 달러와 금리가 반도체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주는지를 함께 보는 거죠. 수출이 좋아도 미국 반도체에서 차익 실현이 커지고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오르면 국내 외국인 수급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글로벌 시장이 흔들려도 메모리 가격 전망과 관련 종목이 버틴다면 업황 기대가 살아있다는 단서가 됩니다. 북매상이 쉬는 월요일에는 해외 시장이 지난주 반도체 호황 기대를 이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삼성전자 가격은 멈춰 있어도 미국 선물과 아시아 반도체, 환율은 움직이잖아요. 센터에서는 해외 반도체가 강하다는 한 줄로 끝내지 않고 메모리 종목이 중심인지, 장비와 AI 인프라까지 돈이 퍼지는지, 금리 상승에도 매수세가 남는지를 확인합니다. 국내장이 다시 열릴 때 삼성전자가 한꺼번에 반영할 수 있는 바깥 변화를 미리 쌓아두는 겁니다. 장 시작 전에는 수출 호재보다 해외에서 만들어진 마지막 수급을 우선해서 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마이크론이 종가까지 힘을 유지했는지,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움직였는지, 외국인 선물의 사전 분위기가 어떤지를 연결해요. 미국 반도체가 강해도 환율이 급하게 오르면 국내 주문은 달라질 수 있고, 미국장이 조용해도 환율이 안정되고 메모리 기대가 살아있다면 삼성전자에는 더 편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신호의 우선순위를 정해 시초가에 끌려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첫 30분에는 155%라는 기사보다 누가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외국인이 현물을 실제로 담는지, 코스피 200 선물도 같은 방향인지, 기관 프로그램과 전기 및 전자업종 거래 대금이 힘을 보태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시초가만 높고 외국인이 매도한다면 호재를 보고 들어온 개인의 추격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잠시 흔들려도 외국인 매도가 둔화되고 거래 대금이 살아난다면 업황 기대를 새로 가격에 반영하는 과정일 수 있죠. 첫 가격보다 첫 30분 동안 돈의 주체가 바뀌는지를 보는 겁니다. 오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HBM 장비와 후공정으로 돈이 확산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대형주가 함께 움직이고 주변 업종의 거래 대금까지 살아난다면 시장이 수출 호재를 메모리 업황 전체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장면일 수 있어요. 반대로 한 종목만 빠르게 튀고 장비와 후공정은 계속 식는다면 돈의 범위가 아직 좁은 겁니다. 센터에서 소부장을 보는 이유는 다른 종목을 무조건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삼성전자에 들어온 돈이 개별 재료인지 슈퍼사이클 재평가인지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종가에서는 장중에 들어온 돈이 끝까지 남았는지를 다시 닫아봅니다. 장 초반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왔다가 오후에 모두 빠져나간 날과 가격은 크게 튀지 않아도 외국인 매수와 거래 대금이 종가까지 유지된 날은 다음 흐름의 질이 다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대 강도, 외국인 현물 및 선물, 장비와 후공정의 확산이 마감까지 유지됐는지를 확인해요. 수출 호재가 하루짜리 반응인지 여러 거래일에 걸친 업황 재평가인지 판단하려면 종가에 돈이 필요합니다. 다음 수출 통계가 나올 때는 이전 판단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습니다. 중술 수출이 초순의 강한 흐름을 이어가는지, 월간으로 합쳤을 때도 반도체 비중이 유지되는지, 증가율보다 절대 수출액이 꾸준한지를 비교합니다. 초순 숫자가 강했어도 뒤로 갈수록 빠르게 둔화되면 기대를 낮추고, 증가율은 낮아져도 높은 절대 금액이 유지되면 기저효과를 걷어내고 볼 수 있어요. 센터는 매번 새로운 호재를 찾는 곳이 아니라 새 숫자가 기존 슈퍼사이클 가설을 강화하는지 약하게 만드는지를 누적해서 확인하는 곳입니다. 통계가 엇갈릴 때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수출액은 높은데 메모리 가격이 둔화되면 물량과 제품 구성에서 힘이 나오는지 살펴보고, 가격은 오르는데 출하가 줄면 고객이 주문을 늦추는 건 아닌지 확인합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더라도 SK하이닉스와 장비 및 후공정 거래대금이 식는다면 업황 전체보다 개별 재료를 보고 들어온 돈일 수 있어요. 센터에서는 하나의 좋은 신호로 나머지를 덮지 않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어디인지 찾아 다음 행동의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계좌별 대응도 같은 수출 숫자에 다르게 붙입니다. 수익권은 외국인과 거래 대금이 종가까지 유지될 때 기존 흐름을 누릴 수 있고, 가격만 급하게 움직이면 일부 수익을 지킬 수 있어요. 본전권은 잠깐 본전이 왔다는 이유보다 저점과 수급이 안정됐는지를 봅니다. 손실권은 저점 안정, 외국인 매도 둔화, 거래 대금 회복이 함께 나타날 때만 물타기를 검토하고요. 현금 대기자는 첫 급등보다 수출 및 가격 및 외국인이 여러 번 같은 방향을 만드는 장면을 기다립니다. 레버리지 계좌에는 슈퍼사이클 확인보다 생존 기준을 먼저 붙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계속 좋아도 주가는 높은 기대와 차익 실현 사이에서 크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외국인 선물 매도가 커지고 거래 대금이 식을 때는 추가 손실을 막을 기준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올 때는 비중을 줄여 현금과 담보 여력을 회복할 기회로 활용합니다. 호황을 믿는다는 이유로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호황이 이어질 때도 버틸 수 있고, 가설이 틀렸을 때도 다음 선택을 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드는 겁니다. 반도체 수출 155.4% 증가가 진짜 삼성전자 슈퍼사이클로 이어지는지, 중순 및 월간 수출과 메모리 가격, 외국인 수급까지 혼자 연결하기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들어오신 뒤에는 수출 속보만 기다리지 마세요. 장시자 전에는 미국 반도체와 환율을 보고, 첫 30분에는 외국인 현물 및 선물과 거래 대금을 확인하고, 오전에는 SK하이닉스와 장비 및 후공정으로 돈이 확산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종가와 다음 수출 통계까지 이어서 보면서 호재가 실제 이익과 수급으로 남는지 판단하는 데 활용하는 겁니다.
반도체 수출 155.4% 증가는 삼성전자 주주에게 분명 반가운 숫자입니다. AI와 메모리 수요가 실제 수출로 확인됐고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힘도 더 커졌으니까요. 다만 진짜 슈퍼사이클은 열흘의 증가율이 아니라 가격과 물량, 재고와 제품 구성, 이익전망과 외국인 수급이 같은 방향으로 오래 쌓일 때 완성됩니다. 좋은 숫자를 믿되 그 숫자가 다음 통계에서도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승장인 날에는 슈퍼사이클이라는 말만 믿고 시초가를 몰아서 따라가지 마세요. 하락장인 날에는 좋은 업황을 핑계로 조건 없이 물을 타지 마시고요. 첫 30분에는 돈의 주체를 보고, 오전에는 돈의 범위를 보고, 종가에는 들어온 돈이 남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산업의 긴 흐름과 계좌의 짧은 위험을 나눠서 관리하는 사람이 좋은 업황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